겨우 2번 뿌렸을 뿐인데 아직까지도 고맙습니다. 제가 안수식 날 받은 감동보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말씀 나눌 때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나누는 것보다 올 때마다 제가 많이 도전받고 갑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그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운전하고 가면은 보통 1시간 걸리거든요. 꼭 그 세미나하고 집에 갈 때 되면 기도 소리가 더 커져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가다 보면 이제 집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죠? 원래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저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하기 싫은데, 사실 라디오 들으면서 갈 수 있는데, 그죠? 1시간 내내 방언 기도하면서, 그죠? 막 악을 써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리고 집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미나 와서 진행하고 돌아갈 때마다 제가 공급받는 걸 경험해요. 제가 도리어 아주 감사하고, 그래서 제 삶 가운데 계속되는 사역들이나 제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하는 분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꼴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죠? 같이 살아가면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쫓아다니면서 저기 뒤에서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 제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 세상의 골수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골수 분자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예. 그 골수가 그 골수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격려가 되고 감사합니다. 자, 시에나의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이 영적인 삶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냐면 큰 나무로 묘사했어요. 큰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의 줄기는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람 아니고 사랑, love. 나무가 살아있도록 하는 중심 부분은 인내이며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번 주간에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애니어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가는 그 길에 지도를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3가지 중심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중심 유형에 관해서? 예,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3가지 중심 유형은 무슨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머리형, 가슴형 또는 심장형, 그리고 장형. 그래서 3가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이 3가지 형태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머리, 심장, 장,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형태가 더 낫고 더 못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때요? 3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가장 뛰어난 유형처럼 보여요? 장이요? 그건 이제 헬리코박터 얘기할 때가 장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머리 중심이 이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용납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자 중에 다니엘 골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빈 아니고 다니엘 골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지적 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 두 권으로 된 책이에요. 두 권으로 된 책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IQ죠, IQ. 얼마나 이 사람이 인지적으로 뛰어나냐,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냐, 그런 걸 이제 측정하는 도구가 IQ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EQ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는 IQ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적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감정, 지적 감정,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의 레벨이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그 부분이 많이 디벨롭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데이터를 냈고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낸 책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IQ라고 말하고 머리라고 말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다. 또는 뭐 장형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들을 해가면서 균형을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여전히 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삶에 그러한 흔히 말하는 때가 덜 묻는다 그러죠. 그리고 가면을 쓰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테스트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워크숍도 같이 할 건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 가지 중심 유형 안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몇 번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아마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요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5번인 것 같기도 하고 8번인 것 같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죠? 내 성격은 뭐라 그랬어요? 성격은 긍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거다. 내가 만약에 6번 유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8가지의 유형이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9가지 유형에 조금씩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러한 이 여러 가지의 유형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애니어그램을 하나님의 얼굴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그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 9개로 분열되어져 있어요. 건강해져 가면 건강해져 갈수록 이제 이 숫자가 점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해서 온전한 통합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유형을 먼저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유형부터 9유형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 나가시는데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생각하시게 되면 헷갈려. 그건 답을 못 쓰니까. 물론 이 머리형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오래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죠? 장형 사람들은 문제 끝나기 전에 벌써 틱하고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가슴형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4번 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 유형이 나왔어. 야, 그럼 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벌써 생각 유형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 어쨌든 간에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9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틱한 그것이 여러분의 유형으로 봅니다. 물론 이게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점수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한 10분이면 될까요?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 15분. 15분이면 될까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제가 맥시멈 15분 드리겠습니다. 맥시멈 15분 드릴 테니까 쭉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유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이 했던 그 세 가지 중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죠? 거기 연연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됩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예, 똑같이 나오는 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냥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따 워크샵 할 때 그 번호 유형으로 모이셔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 지금 손 들면 여러분 이렇게 낙인을 꽉 찍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걸 여러분 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유형별로 한번 보세요. 유형별로 지금 쭉 볼 테니까 유형별로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시고, 들어보니까 내가 이 점수가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쪽에 내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이제 유형 다 본 다음에 날개 유형하고 분열하고 통합 방향 보면 더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장중심부터 볼게요. 장중심에 8번, 9번, 1번부터 보십시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8번인 사람들의 이 자아 이미지, 셀프 이미지는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지도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을 이 지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번 유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 지도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자아 이미지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긍정적인 특징은 리더십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호하고 압도적이면서 도량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죠? 방향을 잘 짚어주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투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특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징이 이런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긍정적인 것에 뭐 하게 되겠어요? 집착하게 되겠죠. 긍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긍정적인 것에 집착해야만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힘이다, 힘. 그죠? 이 힘이라고 말하는 건 뭐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정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여기는 약탈을 일삼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싸워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뜻 따라가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의 뜻 내가 존중해주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내 뜻대로 휘둘러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투쟁적이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혹시 뭐 데모 같은 거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2번 유형이나 4번 유형 사람들이 데모 하겠어요? 그 데모 안 하죠. 아이고 내가 이거 던진 돌에 저 사람 맞으면 어떻게 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어떻게 던지면 좀 더 멋있게 던질 수 있을까?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데모 안 한다. 그러나 8번은 다르죠. 살아남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쟁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의 태도와 동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정의나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정말 그 밑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왜곡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여기 재배해야 그랬는데 아니고 지배해야 통제하고 여러분 그거 오래 겪어봤으면서 왜 그래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가끔 찾아내게 하잖아요. 그죠? 요 머리형인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거 읽으면서 짜증내죠. 이거 또 틀렸네 요거. 그러면서 통제하고 지배해야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 지금 조소해 가고 있다는 거죠. 권력과 승리를 추구한다. 이제 명령하고 투쟁하고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 보이스카우트를 보면 이렇게 하죠. 차리고 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 이 사람은 세상과 싸울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렇죠? 8번의 정의는 뭐냐면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자신만의 정의로
남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정의는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공격하거나 반기를 듣는 사람들은 죽여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회피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의 장점 뭐라 그랬어요? 집착 뭐라 그랬어요? 힘이라고 그랬죠. 강한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을 회피하겠어요? 약한 거, 겁나는 거, 부드러운 거, 다정다감한 거, 온순한 거, 동정심, 예소, 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소유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사람은 지금 정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이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를 모르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리더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100사람이 다 틀리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맞아. 그래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고 실제로 열매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성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근원적인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피하고 자신의 근원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공격받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겠죠. 어떻게? 자신의 정의의 개념에 맞지 않는 것, 자신의 약점, 자신의 힘의 한계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툭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공격적인 사람들이죠. 생명나무로 보면 뭐예요? 분노와 공격적인 열매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럼 대부분 문제가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하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게 방어 기제예요. 비난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자, 이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 가능성이 많냐면 억압받거나 매정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자, 어렸을 때 억압받았어요. 매정한 취급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눌렸겠죠. 눌렸다가 특정한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대급부로 폭발하게 됐어요. 거절의 열매를 타고 가다가 공격적인 열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험악한 환경을 극복해야 했던 경험이 많이 있다. 그죠? 어렸을 때 자기가 가정 안에서 그 소년소녀 가정이었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강해졌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강해졌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지. 싸워 이겨서 승리해야죠.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또 자라면서 내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을 많이 받게 되어졌을 때. 그죠? 그 광수 생각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그런 거 나오대요. 아들이 뭘 잘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해가 서쪽에서 자주 뜨도록 해드릴게요.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계속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했을 때 칭찬받으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강화라 그래요. 강화한다는 얘기는 잘한 것을 칭찬해주면 칭찬해줄수록 어떻게 해?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화라고 하는 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어. 그러면 계속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강화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했을 때 자연 소멸되고 잘한 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디벨롭해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것이겠느냐? 결백함, 순수함이다 그랬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잡히셨죠.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8번의 그 성향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작용하신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지도자시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어떤 형태로? 종의 지도력, 섬기는 지도력을 보이셨다. 그죠? 또 우리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기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 제게도 부드러운 느낌과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8번의 집착으로부터 8번의 방어기제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8번이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두 분, 뒤에 두 분. 예. 저를 놀리신 겁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와, 20개 다 맞으세요? 아하, 예.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안에서 보통 작용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9번인 분들이요. 9번인 분들은 이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예,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자아 이미지는, 셀프 이미지는 뭐냐면 평화로운 사람이고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학교 생활하면서는 자기 일 잘 못하죠. 다른 사람들 중지하고 다니느라고 평화를 만드느라고 자기 일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성,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불만이 없다 그랬어요. 평온을 유지한다, 그죠? 또 이 사람들은 편견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과 안정감을 준다 그랬어요. 편안해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게 되느냐? 안정스러운 거, 평화로운 거, 안락하고 편안한 거,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서 잠을 많이 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사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화를 만들어내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한다. 어떤 일인가를 시작하면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어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들. 예. 알게 모르게 옆 사람의 속을 터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흔히 우리가 그러죠. 곰 같은 사람들. 그죠? 속 없는 사람들 아닌데 굉장히 고집세죠. 이 평화주의자의 9번 같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고집세요. 이 사람들 마음 절대로 못 바꿔요. 절대로 못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강아지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미치죠. 그죠? 이 사람하고 8번하고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9번이고 내가 8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선교행도 가시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유형이 다르다 그러면 벌써 프로젝트에 반응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밥 먹는 거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8번이 생각할 때는 딴 놈들은 다 틀렸지. 그죠? 그러나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를 이해하게 되면 너를 이해하게 되고 너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우리 말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회피하겠어요? 갈등을 회피하죠. 갈등을 회피해. 어떤 형태로든지 갈등이 있을 만한 상황을 피한다. 고집이 세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버티고 개기고 우기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이 사람들은 뭐 잠을 자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초치기 하죠. 바로 전날까지 안 하고 계속 가다가 결국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또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감정과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는 거냐? 아니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찮고 시시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를 부인하거나 참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폭발한다 그랬어요. 이 장중심 사람들의 근원적인 감정이 뭐라 그랬죠? 분노라고 그랬죠. 분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이 피스메이킹 하는 이런 그 성향이 계속 그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느 땐가는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든. 계속 피하고 있다가 결국은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게으름이다. 쉽게 살려고 하는 거다. 자기 개발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되어진 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화할 수 있다. 자, TMI 여러분 TDC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묻어가는 인생. 그죠? 그냥 TDC가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냥 거기에 있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내가 3년은 간다 내가. 끝까지 내가 한번 간다. 그러나 그 안에 내적인 변화는 전혀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8번 유형. 9번 유형. 자, 9번 유형이 어느 분들이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들은 뭐냐면 상관없다. I don't care 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 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오는 긴장, 도전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내가 해결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커다란 벽을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많았죠. 어떤 사람들? 선비. 과거 준비하는 선비들. 그죠? 와이프하고 애들은 밥을 굶든지 말든지. 그죠? 자기는 그냥 자기 길을 가련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거절당했거나 버림받았거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무시당한다고 느낀 경우가 많다. 형제가 많아서 눈에 안 띄었을 수 있다. 자기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순종을 요구당한다. 혼자서 잘 노는 아이, 순한 아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분노가 8번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겉으로 드러났죠. 8번은 에너지를 안으로 쓰고 있어요? 바깥으로 쓰고 있어요? 바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9번은 에너지를 어디로 쓰고 있어요? 안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왜곡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각 유형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9번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정체성을 동일시하죠. 그 TMI랑 나랑 동일시할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9번 유형. 9번 유형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한 분이세요? 9번이랑 2번이랑 많으세요? 9번, 두 개 비슷하세요? 거의 같으세요? 예. 자,
숫자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그 양쪽 옆에 성향을 보면 9번하고 2번을 한 대 묶으셔요. 한 대 묶으시면 어떻게 돼요? 9번 옆에 뭐가 있어요? 예, 1번도 있죠. 그러나 8번 있죠. 그리고 2번 옆에 몇 번 있어요? 3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에게 그 8번하고 3번 유형 중에 어느 게 더 많으세요? 예. 8번하고 3번 유형 중에 어느 게 더 많으세요? 예, 8번하고 3번이요. 3번이 더 많으세요? 아, 그러면 2번일 가능성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날개 유형 설명할 때 그 부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9번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되고 싶은 유형에 맞추는 거 아니죠? 예. 자, 1번 유형 8, 9번 1번은 어떤 분들이냐면 1번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1번은 뭐라 그랬죠? 개혁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트랜스포머들이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옳다, 나는 착하다, 나는 올바르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이에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 중세시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건 옳지 않아.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걸 뒤집어야 돼. 그래서 95개의 조문을 만들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의 긍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 처리를 할 때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칙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직해요. 공정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9번은 현실에 만족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1번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바꿔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이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게 되겠어요? 자기 긍정적인 특성에 집착하게 되겠죠. 뭐예요? 자기가 자꾸 옳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뭐 완벽함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항상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일 처리를 잘 해도 뭐예요? 항상 2%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거 아직 온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 가지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제가 그 기질검사 여러분들하고 한번 했었나요? 한 적 없었나요? 예. 교실에서 이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지금부터 사람을 차력으로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9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9번은 1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차력으로 사람을 못 만들어. 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다니느라고. 야, 너 잘한다. 야, 너 기가 막히게 했다. 야, 그러면서 교실 내내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 그죠? 그 1번은 뭐 하느냐? 1번도 여전히 다 못 만들어요.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 눈썹을 만들고 코를 구멍을 들고 숨구멍 만들고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1번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옳게 처리하려고, 확실히 처리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도한 일과 업무에 압도된다. 그죠? 일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장중심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그것이 압도되면 변덕이나 우울에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1번 유형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1번 유형에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 어느 유형으로 가냐면 4번 유형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뭐라 그랬어요? 변덕이나 우울에 빠진다 그랬죠? 4번 유형의 부정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1번이었던 사람이 4번으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화살 유형할 때 말씀드릴게요. 남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위선적이고 거만하며 독선적이 된다.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옳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옳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도 뭐 나만 옳다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고, 일본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자기가 비판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빛은 항상 그러한 옳고 그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어떻게든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지금. 그죠?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회피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분노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을 엄청나게 억압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공격적인 성향을 안으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돌을 닦았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행했어요. 그죠? 계속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폭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1번은 에너지를 어떻게? 양방향으로 씁니다. 자기 안으로 쓰고 바깥으로 쓰고. 그죠? 4번 유형인 사람은 그 종교개혁 못 일으킵니다. 그죠? 7번 유형인 사람 어렵습니다. 왜? 세상은 좋은 거야. 즐거운 곳이야. 뭐. 야, 우리 가가지고 헝금안에다가 동전 2개 한번 넣어보자. 두 개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종교개혁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이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밀어붙인다 그랬어요. 옳은 것, 변화시켜야 되는 것, 된다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스스로 결점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커다란 안경을 쓰고 있거나 이 돋보기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한다, 억제한다.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는 억압된 분노, 자신과 남들의 재능,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며 부족한 자신과 남들을 용서하기도 어렵다. 왜? 기준이 항상 높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 8번하고 1번하고 섞이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럼 적절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는 뭐예요? 방어 기제는 결국 분노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족한 것처럼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엄하고 강요하는 부모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웨이, 그분들의 뜻이 항상 옳은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강요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억압되다가 결국 드러나는 경우. 또 부모님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분들, 세상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든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했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부모님이 무엇인가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2%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적 치유 때도 이 어린 시를 관한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성격적인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또 반듯한 착한 어린이였다. 그죠? 이 사람은 항상 그 엘리트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편부스라해서 일찍 책임을 맡았다. 뭐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 성서구절 기도의 맨 밑에 주님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며 삶은
삶을 을로 해야 되겠죠. 삶을 즐길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잘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지 않겠죠. 자, 1번 유형 나오신 분들이요. 예, 1번 유형 좀 많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세요? 이렇게. 싫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자, 2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장형이었죠. 자, 이번에는 가슴형, 심장형. 이 사람들이 2번은 뭐라 그랬어요? 헬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이 2번인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따뜻한 양털 코트 같은 사람들이다. 친절하고 세심하며 신경 써준다.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한다. 관대하고 부드럽다. 그죠?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어떤 스타일 사람들이 많이 존중받고 인정받냐면 2번 스타일 사람들. 그죠? 왠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2번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 그죠? 끊임없이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삶까지도 다 불살라야만 될 것만 같은. 그죠? 근데 애니어그램을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9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도 나머지 9분의 8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니까 더 나는 친절해야 돼. 더 많이 도와야 돼.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있다가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냐면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돌봐야만 될 것 같은. 특별히 2번 유형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해야 될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한계 이상은 내가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돈을 바란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럼 상대로부터 뭘 기대해요? 칭찬을 기대합니다. 박수를 기대하고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기 삶의 전부를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내적 주 때 그런 얘기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2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한테는 그런 욕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그러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무엇인가를 나눴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왠지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쓸쓸해. 그죠? 그렇다면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 태도는 어떤 것인가. 남들이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도움을 인정하지 않을 때, 헌신에 고마워하지 않을 때 상처받고 분노한다. 그렇죠? 화요일날,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데 오늘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같이 남아서 철야해줘야지. 그죠? 같이 했단 말이야. 근데 아침에 그냥 출근해버렸어. 나는 자기를 위해서 있었던 건데. 그죠? 마음 상한다. 그죠?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그냥 가버리고 났을 때 정말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 그죠? 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돕거나 주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2번 유형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종속 의존성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2번에 있는 이 긍정적인 특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집착으로 빠지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결국은 또다시 육신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죠. 참. 독점욕, 질투, 속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 사람들은 관계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관계에 집중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할 정도로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사실은 관계를 향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옆에 사람들이 자신을 벗어나 독립할 수 없게 만든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룹 안에서 이제 좀 더 가까운 분들이 있고, 그죠?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관계가 있고, 12제자와 같은 관계가 있고, 70명의 관계가 있고, 500명의 관계가 있고, 그죠? 그래서 가깝고 멀고 한 관계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랑 얘기하는 게 줄어들고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내 마음을 봐야겠죠. 그죠? 8번?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너는 네 길을 가라. 잘 됐다. 그러잖아. 나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그죠? 그러나 만약에 2번이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내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자꾸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고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도 회피하게 되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욕구가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 계속해서 자기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밖으로 쓰겠어요? 안으로 쓰겠어요? 밖으로 쓰죠. 밖으로. 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죠? 자신의 욕구를 잘 모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나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자아중심의 열매. 그죠? 회피하는 사람들이죠. 도피하는 사람들. 자기로부터, 자기 중심인데 가장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부드러움이나, 결혼한 분들이겠죠. 섹스나 애착이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 억압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과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근원적인 죄는 교만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돕지만 자신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헌금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죠. 예, 뭐 전혀 안 그런 것 같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나의 사랑이 세상을 구할 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내가 하는 무엇인가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교만이다.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는 뭐냐?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난처하다. 이 사람들은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대답은 yes 아니면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일 수가 많죠. 간접적으로 애정을 강요하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내 삶의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왜 너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냐?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거나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사랑이나 평화가 결핍된 환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적절하게 건강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요. 사람에게 집착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완전히 뭐 왕자 공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가 크고 나서도 왕자 공주인 줄 알아. 다 신한 줄 알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죠?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이 사람은 너무 어린 시절에 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받지 못한 걸 공급받으려고 끝없이 또 사람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똑같은데 밑에 동기는 다르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강화라 그랬죠. 아하, 이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기 시작하게 된다. 부모님에게 고분고분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했다.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남의 비위를 맞춰줬어요.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내 필요를 공급해주네. 맨날 칭찬해주네. 좋아요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남들에게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되돌려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놓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지 않아. 이미 그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죠. 되겠죠? 자, 3번 유형 사람은요. 자아 이미지가 3번 유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무슨가요? 성취가. 이 사람들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요. 실제로 일도 잘하고 유능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사교적이고 적응력도 뛰어나죠.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3번들은 주목받고 성공적인 인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특징들이에요. 자, 이런 것이 긍정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집착하게 됩니다. 왜? 두렵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죠. 어떻게? 성공하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성공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 진실, 자부심, 야망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에게 보여지는 거, 외적인 것에 빠지기 쉽다 그랬어요. 허영에 빠지기 쉽다. 명품족들, 그죠? 명품족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명품족이 있죠. 능력이 돼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두 사람이 다 3번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일 수도 있어요. 4번이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4번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악용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며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사람의 목표와 이 사람의 기준은 항상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걸 보냐면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니까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많은 경우에 훈련되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왠지 사람들을 외모로 취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성향의 일부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맨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내 성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것에 이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은 회피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거. 그죠? 이 일이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실패와 실패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괴롭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선택적인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선택적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3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실패했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냥 실패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영을 했습니다. 88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했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했냐면 다른 훈련 선수들하고 같이 수영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 기록을 하죠. 근데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자, 준비 했어요. 갔다 돌아왔어요. 딱 시간 쟀어요. 점수가 굉장히 나쁩니다. 다른 모든 선수들에게 당신들 지금 점수가 너무너무 나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 훈련을 하는데 계속 점수가 더 나빠졌어요. 실제로 점수가 좋았는데 점수가 나빴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점수가 점점 나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88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88 올림픽에서 처음에 이 사람이 수영했는데 등수에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4관왕인가 5관왕이 됐어요. 그거 하나 내주고 나머지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훈련할 때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당신 점수가 너무 나빠요. 성적이 너무 나쁘네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다시 하죠 뭐.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했어요. 자기가 낸 점수와 성적보다 더 나은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긍정적인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자, 어제 우리 원 기억하세요? 원? 그죠? 믿음과 아니죠. 9번은 사랑이죠. 그리고 이쪽이 소망이죠. 그쪽은 소망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상황이나 역할에 맞추어 느낌을 달리 하기 때문에 거짓 감정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의 감정들 모두 다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3번 유형은 사실은 중심이 뭐예요? 가슴 중심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는 거짓과 기만이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진실을 가장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를 따집니다. 훌륭한 역할이나 직위와 동일화하는 것이다. 그죠? 아까 9번인 사람이 TDC에 참석하면서 묻어가는 이유와 이 3번이 TDC에서 묻어가는 이유는 다르다. 그죠? 3번은 뭐예요? 동일시하는 것. 그죠? 동일시하는 건 여기가 괜찮은 그룹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9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시작했기 때문에 묻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똑같이 끝마칠 수 있지만 태도와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것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성공적인 것에 동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린 시절 특별한 성취를 이룬 순간 칭찬과 상을 받았다. 내가 뭔가를 잘했더니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좋은 성적, 능력, 책임감 등이 뛰어나서 인정받고 또 인정받는 아이로 연기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성패와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행위와 관련 있지 않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하고 관련 있다 그랬죠?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죠? 내 정체성은 그분으로부터만 확인되어질 수 있다. 내가 그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랑 무슨 관계죠? 부자관계. 예. 그것으로 내가 어떤 자식관계. 맞아요. 예. 내 정체성은 그것으로 결정된다. 행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자, 4번. 빨리 가야 됩니다. 자, 4번. 4번은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가 또는 로맨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들. 그죠? 근데 이 4번은요, 정말 이 9가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독특해요. 옷 입는 거 독특하고, 말하는 거 독특하고, 행동하는 거 독특하고. 그죠? 근데 요 그룹 안에서 독특하면은 그거 아주 어렵겠죠? 네. 자, 3번 유형인 분들. 예, 3분 정도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 경우는 이분들은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냐면 나는 특별해, 나는 독창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어제 이제 장 중심, 가슴 중심, 머리 중심 했는데 이 가슴 중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도 특별히 4번은 가능하면 독특한 대답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대답해? 그러면 대답을 바꿔. 왜? 나는 독특하니까. 그죠? 그래서 누군 나는 소중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소중하니까 아니고 나는 독특하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긍정적인 특징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개성 있고 독창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 4번 유형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어요. 어디 있든지 눈에 띄는 사람들이다. 민감하고 사려 깊으며 정서적인 강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정서적인 표현들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렇죠? 우린 혹시 흔히 그런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오버한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내추럴 성향이에요. 요새 누구더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 말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노홍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사람 또 자매 중에 하나 현영. 요 두 사람이 4번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적응 하나도 안 돼.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게 내추럴한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으면 참.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집착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특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은 특별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고통도 이건 나만 겪는 거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아주 쉽게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 굉장히 집착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유함, 특별함에 광적으로 유혹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다 독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4번. 여러분 중에 4번. 한 분, 두 분, 두 분이신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예. 자,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오해받을 때 소외감, 자기 연민, 우울, 의기소침에 빠지거나 격렬하게 분개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그죠? 그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독특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독특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또 인색하잖아요. 그걸 독특하다고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상처가 많이 있거나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왜 자꾸 외적으로 뭔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죠? 근데 아니라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그죠?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죠? 그거를 이제 8번이나 1번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죠? 끊임없이 1번은 4번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4번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시면 애니어그램을 딱 놓고 그려보세요. 이 사람하고 내가 살만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서 다른 이들에게 무심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예,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마도 우리 그 석가 형제가 4번이지 않았을까. 예, 본인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 그 보리스 나무 아래서 독특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회피해요? 평범한 거 이 사람들 너무 싫어요. 평범한 거. 그죠? 일상적인 거 이거 아주 싫어. 그죠? 흔히 있는 거, 정상적인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 질투라고 그랬어요. 질투. 남들과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질투의 눈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질투로 바라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독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독특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 미래를 동경하죠. 이룰 수 없는 갈망에 중독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꿈꾸겠죠. 여기 말풍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어기제. 인위적인 승화다. 슬픔이나 거부의 공포를 상징이나 의식, 멋부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자, 이 사람들은 독특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어기제도 그런 형태로 외부적인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만든 세상이 가장 안전한 세상이겠죠. 자기가 지금 독특하게 구성해 놓은 그 세상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실이나 단절이나 소외나 박탈감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 예? 아, 예. 아, 저보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 몇 번 유형이 전화하신 건가요? 그다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고 자신을 탓하며 깎아내린다. 특별해야만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죠? 내가 독특한 사람인데 왜 부모님이 또는 사람들이 나의 독특함을 인정해주지 못할까? 누구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에너지 어디로 쓰고 있어요? 자기 안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과거의 슬픔과 불행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했어요. 자, 5번 유형. 5번 유형은 뭐예요? 5번은 관찰자, 사색가. 이런 사람들이 5번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현명하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통찰력이 있다. 이 사람들의 이미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징은 지적이다. 사려가 깊고 수용적이다. 현실에 대해서 예리한 관찰자다. 말수가 적은 훌륭한 청취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느냐? 지식이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공허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들의 집착은 뭐냐면 이 지식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 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왜? 그래야 공허해지지 않으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자세히 알게 되면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근데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바보가 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그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며 다른 이의 간섭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을 싫어한다. 이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크다 그랬어요? 내부 세계가 크다 그랬어요? 내부 세계가 크다 그랬죠. 자기 내부 세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기 것을 뺏기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자, 2번이 관계 맺는 거는 돌보기 위해서, 그죠? 돌봐주고 같이 그 사람과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5번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5번 유형의 사람도 굉장히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 태도가 다르다. 참여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판단만 하는 사람으로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 사람은 5만 가지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치도 관심이 많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죠? 또 9cc의 영역과, 그 다음에 뭐죠? 9 프론티어 하고 9cc 하고, 아, 두 가지로 나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9 프론티어와 9cc의 영역에 다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로? 머리로. 그죠? 머리로만 관심이 있고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피하게 되겠어요? 공허한 것을 피하게 되겠죠. 자꾸 내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정보를 집어넣어야 공허해지지 않으니까 삶을 살면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것이 안정감을 줘요. 지식,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10년 전 거부터 20년 전 거부터 다 모아두는 사람이에요. 왜?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근데 결국은 쓸 일이 없어요. 그죠? 제가 그래요. 제가 진짜 그 5만 가지 걸 다 모아놓거든요. 저는 5번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5번 날개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는 탐욕이다. 탐욕. 인색한 것, 탐욕한 것. 이 사람들은 이 정보와 무엇인가를 끌어모으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자기를 내어놓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시간이나 일, 때로는 말하는 것까지도 인색합니다. 자기를 누군가와 나누면, 자기의 것을 나누면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흔히 말하는 신비가들. 나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비밀을 말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 가르쳐 줄 수 없어. 뭐 이런 거. 나만 아는 거야. 그런 것들이 5번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는 항상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얽히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를 좀 둬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감정의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이 생각에 묻혀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억과 상상을 통해서 지나간 일을 느낀다. 미숙할수록 감정, 성생활, 육체적 접근을 회피한다. 다른 사람이 감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 뱃속에서 원하지 않는 존재의 체험, 유아기 때에 어머니와 관계 부족이거나 불만스러움을 체험했을 수 있다. 지나친 간섭으로 거리두기가 체질화되어져 있다. 옹색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 있기보다는 항상 구석이나 뒤쪽에 있어서 관찰하는 형태의 사람들이에요.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형태의 사람들. 주님,
육신이 되어 오시고 당신의 손을 더럽히면서까지 병든 인간들을 만짐으로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따르렵니다. 아멘. 5번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2, 3, 4가 가슴 중심이고 5, 6, 7이 머리 중심. 6번이죠. 6번은 자아 이미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충성가예요. 충성가. 로열리스트예요. 열심당원들이에요. 주로 이제 그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주로 이 유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6번 유형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겠어요? 별로 바꾸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뀐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 사람들은 안전해지지 않을까봐, 안전하지 않을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자아 이미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대부분의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맡겨지면 대부분의 경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특징, 규범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이런 사람이죠. 상부상조할 줄 알며 변화를 싫어하며 신중하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안정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한다.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교통신호 얘기, 운전 속도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굉장히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사실은 6번 유형의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한다. 규범, 규칙, 정해진 거. 그죠? 왜? 그것을 할 때 뭐니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뭐. 그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을 계속 추구하게 되겠죠. 안전하지 않은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겁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수행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 고집 세겠죠? 왜? 고집이 센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불안해질까 봐 고집이 센 거예요. 아까 그 8번 유형하고는 좀 태도가 달라요. 그죠? 이 8번 유형의 사람들은 그 옳은 일, 자기가 가야 할 약효가 다 됐네, 이거. 네. 주여. 네, 하루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데. 예. 융통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고집이 세다. 다른 이유 때문 아니라 이 사람은 안전해지지 않을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의사로 행동하는 것이 두려워요.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지도자에게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죠? 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죠? 인스트럭션이 제대로 안 된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우유부단합니다.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적이고 폐쇄적인 체계를 좋아한다. 그렇죠? 1번하고는 좀 다르죠. 1번은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인 반면에 6번은 계속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이 이 세상에 1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이지 않죠. 계속 변화가 되어져 가니까. 그래 6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성장하지 않겠죠. 근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다. 권위자의 권위에 의존하지만 정당한지 의심하는 편이다. 이 사람들은 권위자의 권위에 굉장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자기 삶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권위,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정당한 권위인지에 대해서도 마음의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신의 두려움을 보려하지 않고 남을 비난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여전히 남을 비난해요. 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옳은 건 줄 자기가 인정해야만 불안하지 않죠. 그죠? 근데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인정하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래야 이게 옳은 것으로 인정되니까.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을 회피하느냐? 이 6번 유형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일탈하는 거. 무슨 뭐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TDC 와야 되는데 뭐 어디 그날 안 오고 딴 데 가서 놀러 간다든지 이런 거 절대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누가 잘하느냐? 7번. 7번이 아주 요런 쪽에는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7번 유형 사람들. 불확실한 거. 이 사람들은 불확실하면 6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정해진 틀 안에 있을 때가 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특한 거, 특별한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죠? 그러니까 6번인 사람들이 4번인 사람도 어려워합니다. 그죠? 6번은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4번은 바른 생활하고 멀단 말이에요. 7번 바른 생활하고 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뭐냐? 외부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하며 모험과 도전, 변화를 회피한다. 이 사람들은 도전적인 일, 창조적인 일, 개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푸시가 와야만, 오더가 떨어져야만 그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즐길 겨를이 없어요. 왜? 항상 수동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원적인 죄,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요. 이 공포에 사로잡힌 6번은 자신이 인정한 권위에 따라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공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한 권위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충성이 아니고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저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공포에 대항하는 6번은 어떠느냐?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공포에 대항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민 반응한다. 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는 투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렵게 하는 거,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건 저 사람들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자꾸 하면 6번인 사람들, 특별히 기성세대이면서 6번인 사람들은 1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합니다. 그죠? 저 사람들은 지금 인류의 적이에요.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되는데 쟤네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논리적이거나 공격적이 되기 쉽다. 왜? 이 사람들의 오직 그 중심은 안전함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냉정한 부모거나 자식에 대한 태도가 변덕스러울 수 있다.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아이였을 수 있다. 책임감이 강한 우등생 타입일 수 있다. 주님, 나 자신과 능력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거죠. 자, 7번. 7번의 이미지는 나는 행복하고 멋지다 했어요. 7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정적이고 뭐든 뭐 맞는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열정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쾌활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이다. 이미지는 행복하고 멋지다. 인생을 하나의 선물처럼 체험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기회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7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7번은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 그죠? 대부분의 경우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는 그냥 숙제하느라고 죽어라고 놀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림만 끄적끄적 하는데 그냥 A 받아버리고 막 이런 거. 아주 어려운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냐면 쾌락에 집착합니다. 재미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게 재밌는 거냐, 그죠? 이게 흥분된 거냐,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충동적이고 방종적이고 광적이고 절제하기 힘들다. 7번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그럼 어디겠어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뭐 이런 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주 싫어하는데 돈 내고 가서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말이지. 근데 7번은 그렇지 않다.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때로는 긍정적이면 안 되는데도 다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낙천적이고 비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이 가깝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은 별로 진심이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쉽게 가니까. 그죠? 그리고 때로는 무책임한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재미있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잘하겠죠? 재미없다. 그러면 엉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도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이 회피하는 거 고통 싫어합니다. 슬픔, 어려움, 갈등, 불쾌함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갈등을 어려워하는 이유와 9번이 갈등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르겠죠. 그죠? 자, 배우자는 평생 아이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7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인생 어렵죠. 그죠? 이런 거죠. 우리가 내일 먹을 밥이 없단 말이야. 7번이 생각할 때는 그건 모험이야. 야, 내일 재밌겠다. 내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몇 번이면 어려울까요? 8번이면 또 어렵겠죠? 예, 그죠? 또 몇 번? 1번일 경우도 그럴 수 있겠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그렇죠. 6번이 제일 어려워할 수 있겠네요. 6번이, 그죠? 6번은 항상 그 정통적이고 쭉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내일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날 밤은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자고 있는 7번은 막 흥분해. 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실까? 막 이래가면서. 아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과장된 공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도로 이 고통을 회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도 굉장히 큰 고통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와 이상적인 것에 열광한다.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 무절제, 절제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폭식하고 방종한다. 그래서 이 7번들은 모든 종류의 중독에 빠지기 쉽다. 방어기제, 합리화한다. 자기가 뭘 하든지 이것은 괜찮은 거야. 그죠? 자신의 실수나 실패, 뼈아픈 체험을 직면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화한다. 7번 유형이 지금 이 사람 사고 유형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어기제로 사용합니다. 자, 어린 시절 유복한 환경이 갑자기 깨졌거나 큰 정신적 충격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 엄마와의 관계가 고통의 근원이었던 사람들이 많다. 모험을 즐기고 낙천적이고 명랑한 모습으로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아이였을 수도 있다. 주님, 나의 행동이 낳은 결과에서 회피하려는 경향을 당신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자, 다 했죠? 예, 다행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이 각 유형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형들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 아까 앞으로 좀 돌아가 보셔서 8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8번은 지도자라고 그랬죠. 리더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은 뭐예요? 내가 지배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스스로 조종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간 안에 있으면 시간을 지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을 지킨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그 밑바닥의 문제가 게으름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개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시간에 지배당하죠. 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시간에 항상 쫓겨요. 그러니까 시간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의미 있는 일이 아니면 시간 낭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어떤 걸로 여기냐면 개인적인 만남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시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같은 경우 시간을 어떤 걸로 보냐면 성취나 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을 이루느냐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시간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자신의 정서에 따라서 정서적인 강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시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도 연대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깊이와 아름다움의 정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순간이나 경험을 내려다보듯이 시간을 지켜보고 있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정보 수집하기에 이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자, 6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주인입니다. 시간은 권위자예요. 시간은 위협적입니다. 그죠? 시간은 남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성실성의 척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6번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7번 같은 경우는 뭐냐? 이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대예요. 즐거움이 있는 한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중요하고 신나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을 막 끌어당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몇 페이지예요? 예,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격, 9개의 성격을 순수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성격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영향을 우리는 보통 날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날개는 여러분이 만약에 1번 유형이다 그러면 몇 번 날개? 9번하고 2번 날개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5번 유형이다 그러면은 6번 날개와 4번 날개를 가지게 돼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6번인데 5번 날개를 가지고 있다. 6번인데 5번의 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W5라고 써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4번인데 3번 성향이 있다 그러면 3번 날개를 가진 4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삶의 초기에 한쪽 날개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이 한 20대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또 한쪽 유형의 날개가 발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날개가 균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느 한 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이 날개 유형 같은 경우는 날개가 나타나는 건 인정하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사람들마다 분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6번이면서 5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6번이면서 또는 7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모양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6번이면서 5번 날개를 자, 이 사람이 6번이면서 5번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5번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두려움. 그죠? 안전함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5번 날개를 취하는 거예요. 그죠? 5번은 뭐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해질까봐 무엇인가를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6번은 안전해지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3번하고 4번이 여러분 유사하게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요 3번, 4번을 묶는 거예요. 묶고서 그 3번의 2번 날개와 4번의 5번 날개를 비교해 봅니다. 내가 2번이 많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5번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5번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4번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유형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들 날개를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 유형에다가 날개를 보시면서 또 더 세밀하게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하고 2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7번하고 2번의 날개 유형을 점검해 보면 내가 7번에 가까운지 2번에 가까운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날개 유형을 봐서 7번과 2번을 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결정해 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걸 뭘로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냐면 이 분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 자, 분열과 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애니어그램 맨 첫 페이지 거 보세요. 애니어그램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번호가 있고 안에 내적인 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뭐 육각형, 오각형 안에 막 섞여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묘한 화살표 방향이 있죠. 사람들의 이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발전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형은 만약에 내가 1번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1번 유형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몇 번 유형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4번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4번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2번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 4번이 어떤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죠. 2번이 독특한 사람들인데 4번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 독특함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너는 그냥 다 똑같아. 뭐 너만 독특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2번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2번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2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번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번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내가 4번인데 내가 5번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2번을 통과하고 8번을 통과하고 9번을 통과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삶에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점점점 퇴보하는 방향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 방향이에요. 1번부터 보면 1, 4, 2, 8, 5, 7, 1. 이것이 분열의 방향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 여러분 교재도 써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자, 1, 4. 그죠? 또는 14의 2배가 뭐예요? 28. 28의 2배가 뭐예요? 56인데 여긴 6이 없으니까 57.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1, 4, 2, 8, 5, 7, 1. 나오죠? 그럼 그렇게 하면 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1, 4, 2, 8, 5, 7, 1이 퇴보의 방향이고 또 그 안에 보면 고스톱 방향으로 9, 6, 3, 9가 분열의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9번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6번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6번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3번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시면서 계속 여러분의 삶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사실은 통합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28, 571의 반대는 뭐겠어요? 역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1번이 4번으로 가는 게 아니고 7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이 안정적일 때는 7번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번이 안정적일 때는 5번의 긍정적인 모습. 5번이 안정적일 때 8번의 긍정적인 모습. 그죠? 자, 5번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부 세계보다 내부 세계가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8번은 지도자. 그죠? 일을 만들어내죠. 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8번이 리더죠.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2번의 건강한 모습은 뭐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2번이 안정적일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4번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2번이 뭐예요? 2번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이 다뤄지고 나니까 4번, 나는 독특해. 그죠? 나는 독특한 그 특징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번이 이제 건강해지면 1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찾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여러분이 분열과 통합의 방향을 찾아보시면서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고 나서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실제로 MBTI도 그래요. 그죠? 근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과 집착과 그런 부분들이 욕망과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여러분 본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8개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상태로 내가 통합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건강해져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 자신을 성찰해 가는 거죠. 자, 여기 결론에 보시면 애니어그램의 목적은 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의 자랑거리, 내 긍정적인 특성, 또는 내 거짓자, 성격, 또는 방어기제, 가면, 이런 것들이 다 탈이다. 진정한 내 자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 내 행동,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 그죠? 우리의 이 성격의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두려움. 타락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8가지, 9가지의 근원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 집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격 유형 공부를 하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MBTI 하고 디스크 하고 이거 하고 나면 너 3번 유형 한다면 너 아니야, 난 5번 유형이야. 4번 유형 4번 유형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것도 과정이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넘어가죠. 그죠? 더 낮고 못한 번호가 없다. 아마 뉘앙스로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 9가지 유형을 많게 적게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착시키지 마라. 이게 애니어그램의 특징이에요. 다른 것들은 나는 ISTJ야. 그럼 그게 나야. 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온전함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죠? 이틀 동안에 몇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한꺼번에 알 수가 없다.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그랬어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된 자신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루하루를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것에 반응했는가? 그죠?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움직임을 주었는가? 어떤 감정들을 갖게 했는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죠? 자, 1번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가지가 어떤 게 드러났느냐? 그죠? 2번은 내가 어떤 열매가 드러났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느냐? 그죠? 우리가 번호마다 얘기했던 집착과 회피와 방어 기제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용했느냐. 그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죠? 오늘 하루 중에서 나 자신에게 위로나 격려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 또는 하나님께 특별히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 사랑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로 끝낸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 그 각 성격 1번부터 9번까지 보면은 쭉 있죠. 자기 이미지, 집착, 긍정적 특성, 집착, 그 다음에 근원적인 죄, 방어기제, 어린 시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하루하루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쭉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시작이 된다. 왜? 의식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도 내가 더 여유를 갖게 되어지니까 그렇다. 그래서 각 유형들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8번은 내가 남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였나. 그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오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9번은 무책임하게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남에게 끌려갔나.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고 게으르게 지냈는가. 그렇죠? 1번은 내 생각만 옳다고 느끼고 독선적으로 행동했는가. 분개했을 때 연민을 느꼈는가. 2번은 남들이 싫다고 할까봐 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외면했는가.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속상한 것을 인정하는가. 3번은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거짓 모습을 꾸며 보였는가. 일 처리를 우선하여 감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나. 4번은 내가 너무 불쌍하고 우울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나. 그 기분 때문에 남들에게 막 대했나. 남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했나. 5번은 남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말 안 하고 도망쳐 숨어버렸나. 시간과 물건이 아까워 남들에게 인색하게 대했는가. 6번은 외적 기준보다 내 판단을 확신했는가.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는가. 7번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다른 이유를 둘러댔는가. 그죠? 자, 다음 페이지가 어디 갔디야? 없어요? 다 했어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 16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성격 유형에 비춰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하루를 쭉 돌이켜보면서 계속 이것들을 의식해 가면서 점점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크샵을 오케이,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격 유형별로 모여가지고 잠깐만 해보고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어